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 여성인데요. 예비 남편도 30대 직장인으로 친구 소개로 만난 지 1년이 됐어요. 나이도 있으니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비 남편이 유독 저랑 결혼하고 싶어 했죠. 1년이 지났으면 시들해질 법도 한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저만 보면 웃어댔어요. 왜 웃냐고 물어보면 예비 남편이 항상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동안 살면서 당신 같은 여자를 한 번도 못 봤거든? 그러니까 얼른 결혼하자. 나 당신 같은 사람 놓치기 싫어. 예비 남편이 이런 말을 항상 달고 살았는데요. 처음에는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저도 이제 결혼 생각이 생기고 말았어요. 제가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예비 남편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예비 남편이랑 같이 길을 걷고 있을 때 예비 남편이 꼭 하는 행동들이 있었어요. 제가 말하고 있든 전화통화를 하고 있든 어느 순간 은근슬쩍 저를 차도 안쪽으로 밀어냈거든요. 그러면서 제게 늘 이런 말을 해줬어요. 너 가방 무겁지 않아? 이거랑 바꿀래? 우산 줄 테니까 너 가방이랑 바꾸자. 그거 나 줘. 내가 들게. 대신 넌 손 잡아줘. 제가 항상 노트북을 들고 다녀서 무거운 가방을 가져가는 대신 겉옷을 준다거나 우산을 쥐어주더라고요. 예비 남편이 들고 있는 짐이 없는 경우에는 가방만 뺏어가서는 손을 잡아달라고 했어요. 거절해도 기어코 가져가서 너무 좋았죠. 예비 남편이 당연하다는 듯이 제 짐을 이고지고 가는 걸 보면 저도 예비 남편이랑 똑같이 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대신 예비 시모가 마음에 좀 걸렸어요. 당연히 결혼 이야기가 오갔으니 양가 부모님 얘기를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비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우리 엄마가 서울대 출신이거든. 현재 직업은 없긴 한데 예전에 사업하신 걸로 돈을 좀 많이 벌어놓으셔서 여유로워. 아버지는 지방대 나오셨고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계셔. 예비 시모가 서울대 출신이라니. 반대로 저희 친정엄마는 동네에서 작게 미용실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비 시모 연세에 그 시절에 우리나라의 네로라 하는 대학에 갔으니 얼마나 콧대가 높을까 싶었죠. 게다가 예전에 예비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해준 게 생각나더라고요. 지금은 안 그러시는데 예전에 엄마 치맛바람 때문에 고생을 꽤나 했어. 계속 나보고 서울대에 가라는 거야. 공부에 재능 없는 애를 계속 학원 보내고 밤 늦게까지 공부시켜서 미칠 뻔한 적도 있어. 그런데 내가 끝까지 안 하니까 포기하시더라. 이 말을 듣고 예비 시모 성격이 저랑 안 맞을까 봐 걱정이 됐어요. 그래도 뭐 결혼을 약속했으니 허락을 받으러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친정엄마랑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서 결혼 허락을 받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친정엄마랑 예비 시부모님이랑 되는 날짜가 서로 달라서 시간 텀이 좀 있더라도 따로따로 보기로 했어요. 그러다 드디어 예비 시댁에 가는 날이 다가와 예비 남편이랑 같이 예비 시부모님을 뵈러 갔죠. 왠지 모르게 기싸움을 하게 될 것 같아서 너무 긴장한 채 예비 시댁으로 향했는데요. 예비 시부 성격은 평범하셨는데 생각보다 예비 시모 성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를 보자마자 제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막 이러셨어요. 아이고 어서 와요. 오느라 고생했어요. 시아버지 될 사람은 괜찮았는데 나랑 시간 맞추느라 힘들었죠? 나도 아들이 이렇게 갑자기 결혼 허락 받으러 올 줄은 몰랐네요. 예비 시모는 아무리 예비 며느리라도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게 떨리지도 않았나 봐요. 오랜만에 만난 조카를 만난 것처럼 정겹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MBTI 많이 하잖아요. 맨 앞에 나오는 게 외향형, 내향형인데 우리 예비 시모는 극 외향형 스타일이었어요. 에너지가 흘러넘쳤죠. 예비 시모 분위기에 이끌려 식탁 앞에 앉아 밥 먹다가 거실 탁자에 앉아 차 마셨다가 집 구경을 했다가 정신없이 다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갑자기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환하게 웃어주셨는데요. 제게 이런 말을 해주시며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셨죠. 어머, 세상에 이렇게 예쁜 딸내미가 어디 있니? 난 이런 딸내미랑 결혼하는 거면 당연히 허락하죠. 이러면서 막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냐, 취미는 뭐냐, 여행은 좋아하냐, 별걸 다 물어보셨죠. 그러다가 제 생일도 물어보시더니 며칠 뒤가 생일인 걸 아시고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셨어요. 생일 파티를 열자고 하시더니 갑자기 달력을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쩌면 좋니? 내가 예비 며느리 생일 축하 상이라도 차려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네. 내가 오전에는 에어로빅에 가고 점심 먹고 바로 수영장 가거든요. 근데 저녁에는 찜질방 약속이 있어서 늦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주말엔 어때요? 이날 유일하게 약속이 없어요. 그날은 제가 시간이 안 되는 날이라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예비 시모께서 호탕하게 웃어 보이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이렇게 약속도 많고 참 주책이죠. 주말에는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해서 약속이 꽉 차 있어. 내가 술도 엄청 좋아하고 수다 떠는 것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예비 시모가 정말 생각 외로 활발하고 독특한 분이라 긴장이 풀렸어요. 예비 시모뿐만 아니라 예비 시부께서도 그날 그렇게 결혼 허락을 해주셔서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그 뒤로 그렇게 예비 시모와 연락이 끊긴 게 아니었어요. 예비 시모가 저한테도 맨날 전화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느 날은 이런 말도 해주시더라고요. 나 말 편하게 할게요. 나 서울대 나왔다고 들었지? 근데 나는 좀 별종이야. 다들 내가 서울대 나왔다고 하면 놀란다니까. 내가 이렇게 오픈마인드라 사람 학벌 안 따져. 내가 솔직히 딱 말할게. 옛날엔 좀 따졌지. 우리 애들도 무조건 서울대 보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인생 뭐 있어? 재미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예진이도 즐겁게 살아. 예비 시모께서 제 이름 부르며 즐겁게 살라고 하시는데 성격이 너무 좋잖아요. 게다가 예비 시모께서 이런 식으로 옛날 얘기도 해주셨어요. 내가 우리 아들 어렸을 때 우울증에 걸려서 엄청 고생한 거 알아? 그 시대에 정신과도 못 가고 어찌나 힘들던지. 우리 아들이 진짜 말도 안 듣고 고집도 셌거든.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한테도 그러면 아주 홍군형을 내줘야겠더라. 예비 시모가 먼저 자기 치부를 드러내며 친근하게 대해줘서 너무 좋았어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해져서 전화로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친정 엄마가 그 뒤로 미용실 하시면서 저랑 남동생 키웠는데 고생 엄청 많이 하셨어요. 대신 저희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써주셔서 저랑 남동생이 지저분하게 다녔었죠. 그때 따돌림 당했는데 엄마가 뒤늦게 아셔서 울면서 저희들 챙겨주셨어요. 엄마가 저희 둘을 세워놓고 너무 미안하다고 하시던 게 아직도 생각나네요. 예비 시모 목소리를 들으니 친정엄마 생각이 나 무심코 말해버린 건데 말해놓고 조금 후회가 되긴 했어요. 그랬더니 예비 시모께서 친정엄마 칭찬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비 사부인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네. 우리 예비 며느리가 엄마 많이 챙겨줘. 안 챙겨주면 섭섭하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미용실 하시나? 어디서 하시는데? 경력은 얼마나 됐어? 아무렇지 않게 제 고백을 듣고 넘어가 주시고 친정엄마에 대해 물어보셔서 좋았죠. 그날 그렇게 친정엄마가 어디서 미용실 하시고 경력이 얼마나 됐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예비 시모와 연락을 쭉 하고 있다가 예비 남편이랑 같이 친정집에 갈 차례가 왔어요. 원래는 예비 시댁을 다녀온 뒤에 바로 친정엄마 집에 들러서 결혼 허락을 받으려고 했거든요. 앞서 말했듯이 예비 시모가 워낙 사교적이고 활달한 성격이라서 약속이 많으시다고 했잖아요. 예비 시모께서 시간이 되는 날에 친정엄마 미용실에 중요한 예약 손님이 있어서 만나 뵙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서야 예비 남편을 데리고 친정집에 갔더니 친정엄마가 마중 나오셨더라고요. 그날 친정집에 같이 들어가면서 화기애애하게 얘기 잘 나누고
집에서도 밥 먹으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것 같아요. 친정엄마도 예비 남편의 다정함에 크게 만족하셨는지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죠. 말로만 듣던 우리 딸 남자친구를 실제로 만나보니까 너무 좋네. 우리 딸 말대로 성격이 너무 좋고 다정한 것 같아. 이런 사위라면 언제든지 결혼해도 좋은데 시댁 식구들 반응은 어떠니? 예진이 널 좋게 생각하고 계셔? 친정엄마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예비 시부모님 얘기를 전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비 시댁에 갔다 온 뒤로 거의 매일 어머님이랑 전화하고 있어. 맨날 문자 주시면서 생각보다 절 예뻐해 주시고 있고 아버님도 과묵하셔서 그렇지 시댁 갔을 때 계속 웃고 계셨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친정엄마도 다행이라고 한시름 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더 대박인 게 뭔 줄 아시나요? 제가 예비시댁 갔다 온 다음 날 예비시모가 친정엄마 미용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안 했냐고 물어보니 친정엄마가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셨어요. 아니,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예진이 네가 바빠서 전화를 못 받았잖아. 그 뒤로 문자라도 하려다가 나도 바빠서 연락할 시간을 못 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려고 했지. 제가 그 말을 듣고 예비시모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하니까 친정엄마가 하나씩 얘기해 주더라고요. 예비시모께서 친정엄마 미용실을 찾아가서 엄청난 인싸력을 또 보여주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예비시모가 글쎄 친정엄마께 이렇게 인사하셨다는 거 있죠? 나 예진이 예비시모인데 아시려나? 예진이가 얼마 전에 결혼 허락 받으러 왔었어요. 예진이가 예비사부인이 미용실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얼굴도 볼 겸 머리하러 왔어요. 우리 이제 사돈들 사이니까 잘 지내보게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자연스럽게 친정엄마 미용실 의자에 앉으셨대요. 그대로 머리까지 하고 한 3시간을 떠들고 왔다고 하는데요. 결혼 허락도 안정적으로 잘 받아냈고 이렇게 친정엄마랑 예비시모랑 잘 지내니 결혼 진행하는 건 별탈 없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해서도 큰 문제는 없겠다 싶었는데 이게 웬걸? 그렇게 잘 지내시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예비사부인이랑 사이가 안 좋아졌다. 예비사부인이랑 같이 재미로 고스톱 치다가 서로 감정이 상해버렸어. 내가 순간 돈 계산을 잘못했거든. 그래서 예비사부인이 기분이 상하신 것 같더라. 하지만 전 그 말을 들은 순간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이런 게임을 안 해봐서 그럴까요? 아무리 그래도 게임이고 재미로 하는 건데 삐질 정도인가 싶었죠. 그래서 친정엄마께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래? 재미로 하는 건데 어째서 사이가 안 좋아진 거야? 설마 게임에서 졌다고 감정이 상하신 건 아닐 거 아니야. 제가 이랬더니 친정엄마가 그때 있었던 일들을 막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날따라 파마 손님이 많아서 내가 손님들 파마를 다 말아줬거든. 근데 손님들 중 한 명이 심심하니까 게임이나 하자는 거야. 그때 예비사부인이 무슨 말을 한 줄 알아? 친정엄마 목소리를 들어보니 너무 얼척없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비시모께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셨길래 이러시나 싶었어요. 그런데 예비시모가 하는 말을 전해 듣고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했죠. 내가 옛날에 서울대 다닐 때도 이런 게임을 재미삼아 많이 했어. 그래서 게임 원리를 잘 알고 있거든. 내가 이런 게임에 자신 있는데 몇 판만 해볼까? 이런 식으로 예비시모가 다 이길 것처럼 굴었지만 친정엄마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운빨이 좋았대요. 처음엔 그저 그러려니 할 정도로 돈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랬는데 갑자기 패가 몰피가 나오더니 돈 받고 그 다음엔 바로 첫 동을 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또 돈을 받고 계속 달리다 보니 친정엄마가 원고할 타이밍이 났다고 합니다. 친정엄마가 스톱하지 않고 바로 달리자 예비시모 얼굴이 당황으로 물들었다는 거예요. 친정엄마가 투고도 계속 이어서 하고 쓰리고까지 달렸다고 하는데요. 예비시모가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하면 할수록 당황한 얼굴에서 슬슬 열받는 얼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친정엄마가 이제 스톱하니까
예비 시모 얼굴이 팍 구겨지면서 친정엄마 피를 막 세줬다고 하죠. 하필이면 예비 시모가 피박이었어서 똥 씹은 얼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친정엄마가 15점이 났는데 쓰리고 때문에 30점이 됐대요. 점당 100원씩 한 게임이었는데 30점이나 나버려서 친정엄마가 피박난 예비 시모에게 6,000원을 주라고 한 거예요. 친정엄마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돈을 받아서 다 모으니까 15,000원 정도 벌었대요. 다른 사람들은 재미로 한 거니까 쪽박 쳤다고 말하고 말았는데 예비 시모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나 봐요. 그때 예비 시모가 친정엄마한테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왜 6,000원인데? 계산이 왜 그렇게 되는데? 이상하잖아. 내가 다시 계산해 봤는데 6,000원까지 주는 건 아니지. 그리고 거기서 쓰리고를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막 화를 내니까 친정엄마가 처음엔 당황스러웠대요. 하지만 놀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친정엄마가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안 줘도 돼요. 재미삼아 시작한 건데 이런 거에 열내지 말게요. 이제 손님들 파마 좀 풀어볼까요? 영숙이네 이리 와봐. 영숙네 머리를 제일 먼저 말아서 빨리 풀어야 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넘기려고 했는데 그러질 못했대요. 예비 시모가 거기서 더 자존심이 상했는지 길길이 날뛰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뭘 안 줘도 돼. 되게 선심 쓰듯이 얘기하네. 숫자 계산도 못하면서 무슨 게임을 해? 사부인이 지금 이 판에 뭔 짓 한 거지? 속임수 쓴 거잖아. 계산 틀린 거부터 이상했어. 그러지 않고서야 내가 질 리가 없잖아. 이때부터 친정엄마도 기분이 나빠져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그만하세요. 재미로 한 게임인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어요?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화내시면 장사 방해되니까 나가라고 할 거예요. 일이 한마디 하니 예비 시모가 더 격분했다는 거예요. 결국 친정엄마가 예비 시모 보고 장사 방해되니까 나가라고 하고 미용실에서 내쫓아버렸다고 합니다. 전 이 이야기를 친정엄마께 전화로 전달 듣고선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무슨 애도 아니고 게임 때문에 의상한 어르신들이 어딨나요? 예비 시모도 그렇게 안 봤는데 서울대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친정엄마께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서 달래드렸어요. 엄마, 내가 얘랑이랑 어머님한테 얘기해 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잘 해결될 거야. 별일 아니었잖아. 어머님도 그때는 욱해놓고 놀래서 사과도 못 하신 걸 거야. 이렇게 열심히 중간다리 역할을 했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예비 남편에게 전화해 전부 다 얘기했더니 예비 남편이 너무 황당해했죠. 오죽했으면 아들이 자기 엄마에 대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자존심이 센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 우리가 중간에서 어떻게든 화해시켜야 하는 거 아니야? 저도 예비 남편 말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예비 남편이랑 둘이 합심했습니다. 화해라고 하기도 애매한 그런 화합의 장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저는 친정엄마한테 언제 시간이 되는지 물어보고 예비 남편은 예비 시모께 시간이 언제 되는지 물어봐서 두 분이서 만나게 해드렸어요. 당연히 우리도 그 자리에 껴서 열심히 중재하러 갔죠. 예비 시댁과 친정 중간 지점 카페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친정엄마가 처음에는 웃으면서 잘 지냈냐고 물어보면서 먼저 다가갔어요. 그러니까 예비 시모도 어색한 미소로 인사를 받아주시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나서서 예비 시모에게 부드럽게 얘기해봤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가 일부러 돈 계산 잘못한 거 아니시래요. 의도적인 건 없었으니까 마음 푸세요. 네? 벌써부터 오해 쌓일 일 만들지 말게요. 저뿐만 아니라 예비 남편도 같이 나서서 막 해명을 했죠. 그런데 예비 시모가 안 하던 존댓말까지 써가며 이러시는 거예요. 사부인은 겨우 게임인데 왜 저러나 할 수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욱하는 경향이 있고 승부욕이 강한 사람인데 게임 자체에서 사부인의 신뢰를 알게 돼서 그랬어요. 실수로 그런 거라는 말 다 들었지만 흥분한 상태라 받아들이지를 못했네요. 별거 아닌 걸로 이래서 죄송합니다. 겉으로는 사과하는 듯 했지만 뭔가 뼈가 있는 말인 것 같았어요. 우리 친정엄마의 신뢰를 알게 됐다니
우리 엄마가 그런 게임에서 구라치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말일까요? 제가 보기엔 자기가 서울대 출신인데 엄마한테 졌다는 사실에 부들부들 떠는 것처럼 보였어요. 친정엄마도 그걸 느꼈는지 잠자코 있다가 조용히 얘기를 하셨죠. 저는 사부인을 속이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고요. 말 그대로 진짜 실수한 겁니다. 우리 게임 때문에 이러지 말게요. 제가 실수한 거니까 사과하고 사돈지간끼리 잘 지내보자고 말했어야 했는데 저도 목소리 커진 점 죄송하네요.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이때 예비 시모도 저도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라고 굽히고 들어오셨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두 분의 기분을 풀어드리고 두 분 오해 풀어드리느라 진땀 뺀 거죠. 그리고 그날 얼떨결에 상견례 약속도 잡게 됐는데요. 친정엄마가 얼른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노래를 부르시더니 기어코 이날 상견례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럼 저희 딸 상견례 날은 언제가 좋을까요? 이때쯤에 식당 예약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부인 생각은 어때요? 올 딸이랑 김서방 생각은 어떠니? 저희 예비 부부가 먼저 어떤 날이 좋을지 이야기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비 시모가 결혼 자금은 이 정도로 모아놨다고 공개해버리셨어요. 우리 아들은 1억 3천 정도 모아놨고 저희 쪽은 1억 정도 준비해서 빚은 안 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돈 문제에 있어 오해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비 사부인 쪽은 정확히 얼마나 모으셨어요? 이 상황에 돈 얘기라니. 게다가 예비 시모 어투도 너무 공격적이더라고요. 다짜고짜 막무가내로 따지고 드니까 친정엄마께서 얼떨떨한 표정으로 이리 대답하셨어요. 저희 딸 1억 정도 모았다고 하고 제가 5천만 원 정도 드릴 것 같은데요. 갑자기 이렇게 돈 얘기를 하시니까 황당하네요. 사부인 기분 상하셔서 이러시는 거 아니죠?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어요. 금방이라도 예비 시모와 친정엄마가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길래 예비 남편이 먼저 단호하게 말했죠. 이제 그만하자. 엄마는 왜 여기서 돈 얘기를 꺼내는데? 이런 상황에서 돈 얘기하면 엄마가 또 욱할까 봐 걱정돼. 이쯤 되면 멈추실 법도 한데 예비 시모가 끝까지 멈추질 않았어요. 예비 시모가 마지막까지 재정 상황을 공유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럼 여기서 돈 얘기를 꺼내지 언제 꺼내니? 예비 며느리랑 아들이 모아놓은 돈으로는 전셋집을 한번 구해보고 양가 부모님이 준비한 돈으로 결혼식 올려보자. 부족한 돈은 대출받아야 하지 않니? 나머지는 상견례 자리에서 얘기하게.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는 돈 얘기 안 하는 게 암묵적인 규칙 아니었나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예비 남편이 제지를 하더라고요. 괜히 여기서 더 뭐라 하면 일이 커질 것 같으니 그냥 넘어가재요. 결국 그렇게 헤어져서 예비 시모, 친정엄마, 저, 예비 남편이 각자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날 아무리 안 좋게 헤어졌어도 상견례 자리는 가져야 하잖아요. 상견례 자리 가질 만한 식당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 예비 남편이 제 자취방으로 찾아왔어요. 그날 저도 노트북 두들겨가며 열심히 조사해보고 예비 남편도 노트북 들고 온 걸로 열심히 검색해가며 알아본 걸 저한테 알려줬는데요. 상견례 식당 리스트를 쫙 조사한 다음에 거기서 적당한 데 고르고 양가 부모님이 괜찮다는 시간대에 예약했죠. 그러다 제가 그동안 알지 못한 사실들을 알아내 남편에게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신용카드 잘 골라서 결제하면 페이백 받을 수 있을 것 같더라. 결혼식 비용을 훨씬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신용카드가 낫겠다, 그치? 거의 400만 원 아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비 남편도 제가 찾은 정보들을 보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기쁜 나머지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이 소식을 말씀드렸더니 이런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럼 예단비를 더 드릴 수 있겠네. 엄마는 네가 결혼하기도 전에 예비 사부인이랑 사이가 틀어진 게 마음에 걸리더라. 행여나 널 미워하거나 교묘하게 못 살게 굴까 봐 신경이 쓰여. 예단비라도 두둑하게 드려서 틈 잡히지 말아라. 친정엄마가 예비 시모에게 져주는 게 싫었지만 집안 어르신한테 미움받으면 피곤해지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일단 친정엄마 말대로 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상견례 날이 다가온 거예요. 그날 양가 부모님만 오신 게 아니라 예비 남편의 남동생도 끼게 됐어요. 원래 형제들도 부르자는 말 없었는데 예비 시동생이 경찰이었거든요. 예비 시모가 서울대 거렸던 것처럼 의수되려고 데려온 것 같았어요. 예약한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니 자연스럽게 상견례가 진행됐죠. 양가 부모님이 서로 인사하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정적이 흘렀어요. 역시나 예비 시모께서 예비 남편의 동생분을 소개시켜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다른 자식들 데려오는 거 없이 우리끼리 깔끔하게 하기로 했잖아요. 나도 원래 그러고 싶었는데 우리 아들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데려왔어요. 우리 아들이 경찰인데 아주 성격이 야무지고 깐깐해요. 인사들 하세요. 이런 식이면 저도 간호사인 친언니를 데려왔죠. 졸지에 끌려와서는 자랑거리가 된 예비 남편의 동생분하고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모두 다 예비 시모의 속내를 알아챘는지 분위기가 좋아지지를 않더라고요. 계속 침묵이 흐르자 친정엄마가 고민하시다가 말을 고르고 골라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그동안 결혼 비용 때문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사부인도 아시겠지만 신용카드를 잘 쓰면 페이백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딸내미 말 들어보니 결혼 비용은 400만 원 정도 아낄 수 있대요.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쁠 만한 목소리랑 표정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모가 이 이후에 말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400만 원을 어떻게 아낄 수 있어요? 내가 알아본 신용카드로는 600만 원은 페이백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두 분이 서로 다 풀린 줄 알았는데 결혼할 때 드는 돈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날카롭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 상견례에선 돈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주변에서도 신신당부했는데 예비 시모가 먼저 이런 식으로 예단비 얘기를 꺼내셨어요. 우리 아들이랑 예비 며느리가 400만 원 아끼게 된 거면 예단비 얼마 주실 건데요? 내 말이 틀린 것 같으면 예단비 그만큼 안 주셔도 되니까 제 말대로 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더 저렴하게 계산했고 제 돈 계산이 맞는 것 같으면 예단비 배로 주셔야 할 거예요. 엄마가 시모가 말한 예단비 얘기를 듣고 돈 계산을 하는데 예단비 덧셈을 틀리게 얘기한 거예요. 계산을 덜 하신 거죠. 그러자 예비 시모가 갑자기 발작을 하며 이러시더라고요. 또 돈 계산 잘못하고 자빠졌네. 저번에 게임할 때도 돈 계산 잘못하더니 이거 일부러 이러는 거야. 뭐야? 내가요 돈에 예민한 사람이에요. 어디 나한테 야바위를 치려고 그래? 나 서울대 나온 사람이야. 어딜 날 속이려고 하냐고. 예비 시모가 급발진을 하자 엄마도 이에 맞서기 시작하셨어요.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틀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숫자에 약해서 그래요. 아니 참 별것도 아닌 걸로 이런 식으로 말을 하세요. 결혼 비용은 상황에 따라 항상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애가 똑똑하게 결혼 비용 아끼는 방법 알아내서 기특하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건데 왜 예단비 얘기까지 꺼내시냐고요. 안 그래도 사부인이 나 때문에 우리 딸 못 살게 굴까봐 예단비 더 드리려고 했는데 안 그래도 되겠네요. 예단비고 봉채비고 뭐고 다 없는 걸로 하자고요. 우리는 다들 너무 황당해서 서로의 엄마들을 말리기 시작했는데 예비 시모가 점점 더 뚜껑이 열리셔서 이러셨어요. 나봐. 잘못은 저것이 했는데 왜 나한테 그래? 왜 나만 말리냐고. 이러고선 예비 시모가 갑자기 우리 엄마한테 다가와 엄마 머리를 기분 나쁘게 툭툭 치면서 비아냥대셨죠. 미용실 하는 여자 아니랄까봐 무식한 이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 내가 우스워? 그런 식으로 계속 계산 틀리면서 사람 무시하고 남의 돈 빼먹으려고 하니까 좋냐고. 하는데 거기서 이번엔 제가 뚜껑이 열렸고 의자를 뒤로 팍 하고 밀고 일어났는데요. 이때 갑자기 옆에 있던 예비 시부가 손을 부들부들 떠시면서 일어나셨어요. 예비 시부가 일어나실 줄 몰라서 제가 흠칫 놀란 사이 예비 시부께서 예비 시모에게 숟가락을 던지며 상상 초월한 비밀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이 옆에 내야 그만 못해? 내가 가만히 참고만 있었는데 안 되겠어. 집안 망신을 시켜도 이런 개망신을 시켜?
사돈한테 미용실 하는 여자라고? 아니, 당신도 미용일 했었잖아. 그것도 교도소에서 미용기술 배우고 나와놓고 뭔 소리야? 예비시부의 충격 발언에 예비시모는 예비시부 입을 틀어막으려고 했는데 역부족이었어요. 예비시부가 하는 말이 이런 식으로 줄줄줄 새고 있었죠. 당신이 첫째랑 둘째 낳기 전에 간통으로 교도소에 간 적이 있잖아. 거기서 미용기술까지 배워와 한 2, 3년은 미용실에 취직해 돈을 벌었으면서 뭐? 미용일 했다고 사부인을 무시해? 당신이 저지른 일이 더 부끄럽고 못난 것도 모르고 이러는 게야? 안 그래도 당신 과거 자식들이 알면 안 된다고 뒤늦게 대학 졸업장을 따려고 해서 서울 사이버대 들어간 거잖아. 서울대가 아니고 서울 사이버대. 저도 예비 남편 통해 서울대에 간 나이를 알고 있었는데 좀 의아했거든요. 하긴 그 나이에 서울대를 어떻게 가겠어요. 예비시모가 막말을 한 것도 모자라 학력까지 속인 거였어요. 예비 남편과 예비 남편 동생도 충격을 받은 눈치더라고요. 예비 남편은 그 자리에서 이런 말까지 하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서울대 다닌 게 아니었다고? 전혀 몰랐어. 넌 알았어? 난 분명히 엄마 졸업장까지 봤는데 이상하다. 그거 가짜였나?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어떻게 같은 가족을 속일 수 있지? 경찰이라는 예비 남편의 동생도 정말 몰랐나 봐요. 경악한 표정으로 일이 수군댔는데요. 아니, 몰랐어. 어렸을 때부터 우리한테 맨날 서울대 가야 된다고 뭐라 하더니 서울 사이버대 나온 거라고? 난 그것도 모르고 엄마처럼 서울대 가고 싶어서 용 쓰다가 겨우 경찰 됐는데 어떻게 이런 걸 다 속이냐. 엄마도 참 엄마다. 저도 놀라서 입을 딱 벌리고 있는데 예비시부가 여기서 더한 말들을 해댔어요. 내가 왜 이걸 숨겨주고 있다가 이제야 얘기하는 줄 알아? 이 사람이 예전 버릇 못 고치고 나 몰래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있더라. 간통이야 나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이미 죄를 씻어냈다고 생각해서 결혼까지 하고 애까지 낳은 건데 역시 한 번 도둑은 영원한 도둑이라고 나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더라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폭로하는 게다. 그리고 이 여편네야 학력도 그래 학력도. 당신이 애들 교육 한번 잘 시켜보겠다고 애들 앞에서 주름 잡으려면 학력이 좋아야 된다고 하도 사정을 하길래 내가 서울대 졸업장까지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위조해 갖고 왔잖아. 그렇게 당신 거짓말하는 거 다 눈 감아줬는데 이딴 식으로 이걸 악용하고 자빠졌어? 예비 시부가 이 정도로 폭발할 정도면 그동안 벼르고 있었나 봐요. 예비 시모가 여러 놈들이랑 썸을 타고 있는 사실을 알고 속으로 칼을 갈고 있었던 거죠. 간통으로 콩밥까지 한번 먹고 온 여편네가 나이 60 다 돼서도 정신을 못 차렸더라고요. 예비 남편도 너무 창피했는지 얼굴이 새빨개진 채 이런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때문에 이게 무슨 망신이야. 엄마 때문에 지금 파혼하게 생겼잖아. 예진이가 100번 양보해서 나랑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내 결혼식 올 생각도 하지 마. 예비 남편뿐만 아니라 예비 시부도 예비 시모를 결혼식에 초대 안 하겠대요. 그렇게 예비 시모는 그런 개 쪽을 다 당한 거예요. 예비 시모가 당연히 당황스러워하며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 모두 다 예비 시모가 그러거나 말거나 자리를 뜨고 말았어요. 예비 시모만 남겨놓고 밖으로 나와서는 예비 시부께서 머뭇거리고 계시더라고요. 인사드리고 가야 할 분위기인가 싶어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예비 시부께서 물으셨어요. 우리 아들이랑 파혼할 생각이십니까? 우리 예비 며느리랑 사돈 사부인만 괜찮으면 우리 아들 결혼시키고 싶은데 안 되겠죠? 당연히 안 사람 가는 별거하고 안 볼 겁니다. 결혼식이나 명절, 집안 행사 전부 다 부를 일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비 시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곤 친정엄마랑 제 표정을 살피셨어요. 그런데 친정엄마가 고민하시다가 한숨을 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 말릴 수도 없죠. 진짜로 예비 사부인과 다시는 안 보겠다는 약속 지켜주셔야 해요. 예비 시부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얼른 고개를 끄덕이신 다음에 저를 보시더라고요. 제가 예비 남편이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기에 저도 얼른 답변을 드렸어요. 아버님께서 약속만 지켜주신다면 저도 결혼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도 또 없는 것 같고 세상에 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굴 만나든 간에 각자마다 단점이 있겠죠. 예비 시부께서 이 말을 듣자마자 얼굴색이 확 환해지셨어요. 얼른 결혼 날짜 잡자는 말과 함께 저희가 이렇게 상견례 자리를 끝내게 됐죠.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요? 그동안 저희 예비 부부는 헤어지지 않고 예쁘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모가 그런 사람인데 왜 결혼하려고 드냐 하실 수도 있어요. 예비 남편이 예비 시모를 안 본다고 해도 어머니잖아요. 세월이 지나 마음이 바뀌어서 서로 볼 수도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실 수도 있죠. 사실 최근에 친정집에 갔을 때도 친정엄마가 이런 걱정을 하셨어요. 너 진짜로 김서방하고 결혼할 거니? 나중에 예비사부인이 갑자기 들어와서 시모 노릇하면 어쩌려고 그래? 넌 그게 걱정되지도 않아? 친정엄마도 많이 걱정되셨는지 제 성격을 생각 안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친정엄마께 예비 남편이랑 제 성격에 대해 말씀드렸죠. 엄마가 걱정하는 거 알겠는데 남편 될 사람이 나만 신경 쓰는데 뭐 어때? 나도 참지 않고 할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 고민하지 마. 그리고 예비 시모가 나중에 들어와서 안주인 행세하려고 해도 같이 사는 것도 아니잖아. 친정엄마가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안심이 되셨는지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는데요. 그렇게 저희 결혼 날짜가 잡히고 차근차근 결혼 준비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그러다 평소처럼 예비 남편을 만나 밥을 먹고 있었는데 예비 남편이 무언가 고민을 하더니 예비 시모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엄마를 쫓아냈대. 우리 아버지랑 엄마가 별거하게 됐거든. 아무리 엄마가 우리랑 사이가 안 좋아졌어도 자리는 안 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엄마가 결혼식에 초대받지도 못할 것 같아. 그날 예비 남편한테는 티를 내지 못했지만 전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예비 시모라면 아예 연이 끊겼으면 했거든요. 게다가 예비 시모랑 손절한 분위기니까 예비 남편의 유일한 단점이 사라진 거잖아요. 전 당연히 지금 결혼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예비 남편과는 예비 시모의 근황을 그런 식으로 전해 듣고 마음 편하게 결혼 준비를 마저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친정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받아보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비 사부인이 예비 사돈 어른한테 빌어도 안 됐는지 내 미용실까지 찾아왔더라. 그리고 나한테 뭐라 했는지 아니? 또 친정엄마 미용실에 가서 깽판을 친 줄 알았는데요. 다행히 예비 시모가 친정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부인, 내가 미안해요. 내가 돈 문제에 너무 예민했어. 사부인이랑 며느리한테 학력도 속이고 과거도 숨기고 있던 것도 사과할게요. 무릎 꿇고 넙주가 엎드릴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그이가 나한테 화가 많이 나서 결혼식에도 초대 안 하겠대요. 결혼식장에 오기만 하라고 오자마자 아주 난리를 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사부인이 설득을 좀 해주면 안 될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 결혼식인데 제발 참가만 하게 해줘요. 예비 시모가 울면서 절절 매니까 친정엄마가 이런 식으로 일침을 날렸다고 합니다. 게임에 열받아서 길길이 날뛰고 결혼 비용 아끼게 됐다는 말에 난리를 쳐놓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100원, 200원에 눈 획가닥 하는 것도 모자라 그런 과거 있는 사부인과 가족 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 당장 나가세요. 예비 시모 보고 나가라고 미용실 문을 활짝 열어주고 내쫓으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예비 시모가 순순히 나가주지 않고 친정엄마 바지가랑이에 매달린 채로 일했다는 거예요. 사부인 잠깐만,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손절할 정도로 내가 그리 잘못한 일이야? 돈 문제면 오해하고 화 좀 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친정엄마가 그 말을 듣자마자 더 강하게 밀어내서 아예 문 밖으로 내보냈다고 하죠. 전화로 그 말을 전해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요. 이제는 예비 시모가 다시는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예비 시모를 만만하게 봤나 봐요. 집에서 쉬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설마 싶었는데 인터폰을 보니 예비 시모가 맞았어요. 제가 인터폰으로 왜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예비 시모가 저한테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정말 비굴한 목소리로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미안하다, 예진아. 내가 네 엄마 미용실까지 가서 장사 방해될 정도로 게임에 흥분한 것도 미안하고, 상견례 자리에서 돈 얘기 꺼내며 결혼자금 얼마나 있냐고 따진 것도 잘못했다. 네 시어머니 될 사람으로서, 그리고 집안 어른으로서 너무 경솔했던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반성하고 있으니까 니네 엄마 설득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예비 시모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게 아니고 아들 결혼식에 가고 싶은 마음에 또 가족들한테 손절당하기 싫어서 이러는 거 아는데 제가 그 부탁을 들어주겠어요? 거기서 제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해버렸죠. 전 우리 엄마 무시하고 막대하는 사람 편에 서기 싫어요. 어머님이 저희 엄마한테 한 짓을 좀 생각해보세요. 제가 어머님 편 들겠어요? 제가 인터폰으로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비 시모가 사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예진아. 네 마음 다 이해한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 제발 문 좀 열어줘라. 문 좀 열어서 내 사과 좀 받아줘. 얼굴 보면서 얘기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딨니? 예비 시모가 어떻게든 다양한 방법으로 싹싹 빌고 용서해 보려고 했는데요. 그 꼴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 현관문을 열었더니 예비 시모가 저를 향해서 넙죽 엎드리면서 사과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사과를 했냐고요? 바로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해댔습니다. 나 정말 우리 아들 결혼식에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가족들이랑 척지고 싶지 않아. 예진이 네가 나를 용서해주면 아들도 나 용서해줄 것 같으니까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아무리 사과해도 우리 엄마 무시한 사람이고 언젠가 또 이런 일을 만들어내버릴 사람 아닌가요?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전 예비 시모가 그러거나 말거나 사과만 받고 현관문 쾅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예비 시모가 문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지만 인기척을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몇 분 뒤에 알아서 가버리더라고요. 저도 이제 예비 시모가 포기한 줄 알았는데요. 퇴근길에 예비 남편이랑 만나 술 한잔 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예비 남편을 만나 회사 근처에서 술 한잔 기울이다가 얼마 전에 예비 시모가 찾아온 일을 이야기했어요. 예비 남편이 그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더니 이렇게 대꾸했는데요. 엄마가 나한테도 계속 연락하시더라. 전화나 문자로 계속 용서해달라. 그래도 네 엄마지 않냐. 귀찮게 굴었는데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했지. 어떤 식으로 단호하게 얘기했냐고 물어보니까 예비 남편이 예비 시모에게 이랬대요. 솔직히 이제 엄마가 어려워졌어.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엄마가 아닌 것 같아서 무서워졌달까. 엄마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내가 엄마한테 100원, 200원 따져가며 눈에 불을 켜고 박박 우기고 돈 아끼게 됐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돈 계산이 왜 그렇게 되냐 지적하면 좋겠어? 그것도 모자라 결혼한 사람 건드려서 집안 파탄내고 소송당하고 가족들한테 학력까지 속이고 있었으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엄마도 내가 연락 안 하고 결혼식 초대 안 하는 거 이해하고 있어. 이러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예비 남편이 저랑 술을 마시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나도 이제 엄마한테 질렸어. 앞으로 안 보고 살 거야. 세상에 몇십 년 동안 자식들을 속인 사람이 어딨어? 그것도 모자라 내 결혼까지 망칠 뻔했잖아. 당신이 나랑 끝까지 결혼해주겠다고 해서 다행이지. 이런 식으로 예비 시모를 아예 안 보겠다고 쐐기 박았는데요. 그렇게 우리 엄마는 물론 며느리와 아들한테까지 버려진 예비 시모가 그대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반대로 저희 예비 부부는 무사히 결혼에 꼴이 내서 정식적인 부부가 됐는데요. 당연히 시모는 우리 결혼식 참석도 못하고 식장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참 별일이 다 있었죠? 우리처럼 요란하게 결혼 준비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시모 덕분에 제대로 액땜을 해서 결혼 생활은 잔잔하고 조용하게 유지됐습니다. 저희 남편은 연애했을 때랑 똑같이 제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말없이 들어주고요. 저만 보면 한박 웃음을 지으며 예쁘다고 해주고 있어요. 시아버지께서도 저희 부부한테 간섭 같은 거 안 하세요. 어쩌다 잘 지내냐는 문자만 보내주시고 조용히 먹을거리를 택배로 보내주세요. 저희 부담스러울까봐 신혼집을 찾아오지 않으셔서
저희가 직접 아버님 댁을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남편도 좋고 시부도 좋은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얼마 전에는 임신까지 하게 됐죠. 지금은 회사를 잠시 쉬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랍니다. 친정엄마도 이제서야 마음이 놓으셨나 봐요. 저보고 결혼을 너무 잘한 것 같대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 보니 시모 덕분에 얻은 교훈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은 겉만 보면 안 되고 첫인상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도 처음 느낌만 보고 결혼하려고 하거나 자식들 결혼시키지 말고 신중을 가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까놓고 보면 생각보다 너무 이상한 집안이 많은 것 같거든요. 이 세상에 인성 괜찮고 멀쩡한 사람 찾기 정말 힘드니 여러분도 시모 같은 또라이 안 만나게 조심하시길 바랄게요.